코로나19로 외출이 줄고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시간이 늘면서 무선 이어폰을 장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부작용 중 귀에서 진물이 나거나 가려움을 호소하며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찬희 원장입니다.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외이도는 귓바퀴에서 고막까지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성인에서 외이도 길이는 약 2.5에서 3cm, 내경은 7에서 9mm이고 대체로 S자형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외이도 바깥쪽 3분의 1은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쪽 3분의 1은 단단한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외이도 연골 부위에는 모낭, 피지선, 이구선 등이 있는데 바로 여기 이구선에서 황갈색 액체를 분비하고 상피세포와 피지가 더해져서 귀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이도에 세균, 곰팡이, 상처 등을 통해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외이도염이라 하는 것입니다. 외이도염에는 급성 외이도염, 만성 외이도염, 악성 외이도염 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외이도 피부는 지방층이 있어서 방수 기능을 하고 세균이 외이도 피부로 통과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습도나 온도가 높아지거나 외이도가 막히거나 상처를 입거나 오염되거나 지나치게 기를 후비는 경우 지방층이 파괴되어서 외이도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외이도염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잦은 면봉 사용과 기후비계 사용이 원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최근 무선 이어폰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이로 인한 외이도염 환자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지는 지방 성분이 있어서 이물질의 피부 침투를 막아주고 약산성으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살균 작용이 있는 면역세포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일반인들이 알고 있듯 귀지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귀를 보호해주기 위해 생기는 정상적인 물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귀지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세균의 방패막이를 없애는 것이고 오히려 세균, 곰팡이 등이 들어가고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외이도는 귀지를 자연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꽉 막아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성 외이도염의 경우는 귀가 부은 느낌, 통증, 열감, 진물이 나는 증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주로 귀를 만지거나 잡아당겼더니 아프다고 호소하거나 면봉이나 이어폰을 사용했는데 통증과 함께 진물이 묻어 나온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팡이나 진물로 외이도가 꽉 막힌 경우는 갑자기 귀가 먹먹하거나 잘 안 들려서 난청이 찾아온 것 아닌가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개월에서 수년간 약하게 감염과 염증이 반복되는 만성 외이도염의 경우는 가려움증으로 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유발하게 된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인데요. 면봉이나 기후비계 사용, 이어폰 사용 등이 원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하더라도 원인이 되는 행동이 교정되지 않으면 치료 효과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제일 강조하고 싶고요. 이와 아울러 병원을 자주 방문해서 외이도를 소독해주고 항생제와 진통제, 귀에 넣는 물약 등을 사용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귀에 물이 들어가더라도 대부분 자연 배출되기 때문에 억지로 면봉이나 화장지를 넣어서 닦아내면 안 되고요. 그러다 오히려 물에 불어 약해진 외이도 피부에 상처가 나고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간 경우 물이 들어간 쪽 귀를 아래로 해서 살짝 점프를 해주는 동작을 취해주는 게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자연 건조나 드라이기를 통해서 말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불편감이 가시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안전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증이 심해지다 보면
웨이도 피부가 괴사되거나 뼈까지 침범되면 웨이도 구조가 변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만성 웨이도염에서는 웨이도 피부가 두꺼워지고 좁아져서 수술적으로 넓혀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면역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는 악성 웨이도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웨이도 염증이 봉화증염, 연골염, 골염, 골수염까지 이르러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고령이나 당뇨,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웨이도염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웨이도염은 생활습관병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면봉이나 기우비계를 사용해 기지를 파내면 안 되겠고요.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도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샤워나 물놀이 이후 들어간 물은 자연 건조나 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시켜줘야지 안을 닦아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